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요, 마지막 수업에 대한 오랜 전통이 있다고 하는군요. 그날은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교수들이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라고 생각되는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해요. 거기에는 교수들의 개인적인 도전이나 성공, 실수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일화나 벅찬 감동으로 모두를 울게 만드는 에피소드들도 있었대요. 작가 데이지 웨이드먼은 하버드 스쿨에서 배운 가장 유익한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수업이었다고 합니다. 강의 마지막 날, 그날만큼은 책을 덮고 조금 먼저 살아본 선배로서 삶의 토대가 되는 가치들과 자신들만의 인생 철학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수업은 학교의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잡아주었던 지혜 가운데에서 스승 15명의 목소리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대학 다니던 시절이 가끔 생각이 나요. 공부는 진짜 안 했고요. 그렇다고 대학의 낭만을 즐겼더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게 그렇게 바빴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야, 대신 출석 체크 좀 해줘. 나 배달 갔다 와야 돼. 친구들한테 맨날 이런 부탁만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핑계가 되면 안 되는 건데, 그쵸? 공부를 했어야죠. 책을 봤어야죠, 그때는. 지금 대학을 다니라고 하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나무님들한테만 말씀드려보는 건데요. 저 은퇴하면은요, 대학을 다시 가보려고 해요. 이젠 내가 뭘 공부하고 싶은지도 알 것 같고요. 시작하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진짜 할 것 같아요. 공부해서 무슨 다른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은 전혀 없고요. 그냥 순수하게 공부를 즐기고 싶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장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음도 알게 됐습니다. 좋은 일이죠. 오늘 소개할 책 제목도 말씀을 안 드렸네. 어떻게 해야 원하는 삶을 사는가? 지은이 데이지 웨이드먼, 옮기니 안명희, 펴낸 곳은 포레스트북스입니다. 15편 중에서 저는 낭독하는 범위로 딱 한 편만 골라봤는데 다른 좋은 이야기들도 많아서 자작나무 생각편에서 수다 나누듯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상위 0.1%의 비밀을 찾아내다. 헨리 B. 레일링. 재정학을 가르치는 교수. 특유의 편안한 말솜씨로 아주 난해한 내용까지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함으로써 그의 수업은 하버드 경영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 중 하나로 꼽힌다.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버드 경영대학이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어떤 연구를 수행해 왔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미래에 학생들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연구였다. 우리는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들과 학점을 포함한 모든 변수를 조사했다. 심지어 학생의 키가 얼마인지까지.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하버드에서 받은 학점과 이후의 성공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물론 단기적인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면에서의 연관성은 없는 것이 확실했다. 이러한 결과는 비단 하버드 경영대학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었다. 과거 위대한 인물들 중에도 학창시절에 낙제점을 받았던 사람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영국의 수성이었던 위스턴 처칠은 중학생일 때만 해도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고
라틴어 과목에서 2번이나 낙제를 했으며 대학 입학시험에도 떨어졌다.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하버드 대학에 재학 중일 때 C학점을 받은 경험이 있고, 제너럴 모터스사를 20세기 최고의 기업으로 키워낸 엘프리드 슬론 역시 MIT를 다니던 시절 몇몇 인문학 필수 과목에서 D학점을 받은 적이 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즈벨트도 나중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긴 했지만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우리는 2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학업 성적의 높고 낮음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인생이란 여러 바퀴를 돌아야 하는 트랙과 같다. 하버드 같은 곳에서 상위권에 드는 학생들과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 모두 아직 돌아야 할 트랙이 3분의 2나 남아있는 장거리 경주를 하는 셈이다. 올 A를 받은 선두주자가 오랜 경주 끝에 뒤로 처질 수도 있고, 뒤쳐져 있던 사람이 속도를 내서 앞으로 치고 나올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지금 이 순간에 긴 레이스에 어디쯤을 달리고 있든지 간에 지능 이외에 어떤 요소들이 성공을 만들어내는지 파악하여 그러한 요소들을 잘 조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계는 이 문제를 놓고 수십 년간 실험해 왔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1921년 미국의 인지심리학자 루이스 M. 터먼에 의해 시작된 연구이다. 그는 IQ가 135 이상인 1,5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구에 착수했다. 당시 흰개미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 아이들을 시간이 흐른 후 조사해보니 능력이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평균에 비해 더 높은 소득을 얻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연구는 타고난 지능이 미래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정작 흥미로운 발견은 이후에 이루어진 추가적이고 부수적인 연구를 통해서 나타났다. 성공도가 가장 높은 그룹과 가장 낮은 그룹을 비교해 본 결과 그들의 IQ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공도가 높은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2가지의 특성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확신과 끈기 항목의 점수가 더 높았다는 점이다. 일종의 성공에 대한 열망이 더욱 뛰어나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지금의 우리는 성취에 있어서 세부적인 면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자동차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도로가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성공의 요인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지능과 확신, 끈기라는 학구적인 대답을 넘어서 보다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자는 경험에서 배우지만 진정한 현자는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운다라는 오래된 속담이 있다. 나는 졸업생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오랫동안 꾸준히 관찰해 왔기 때문에 지능과 확신, 끈기 외에 또 다른 성공의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아냈으며 그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내가 자동차 경주광은 아니지만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인디애나폴리스 500이라든가 몬테카를로 그랑프리 같은 자동차 경주에서 우승하기 위해 경주용 차가 지녀야 하는 조건과 같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경기든지 강력한 엔진, 두뇌만이 우승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정확한 조종, 안정된 제동장치, 확실한 정지, 충분한 연료, 탁월한 판단이 필요하며 여기에 최근 학생들이 추구한 조건으로 실력 있는 정비사도 필요하다. 이것들 중 어느 한두 가지 요소만으로 우승 테이프를 끊을 수는 없는 법이다. 인생이든 자동차 경주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금부터 성공하기 위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5가지 능력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실망을 극복하는 능력이다. 앞서 언급했던 위대한 인물들은 자신의 실망스러운 성적을 이겨내고 재능이 있는 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한 사람들이다. 당신 역시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루어서 인생의 도처에 놓인 좌절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한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때로는 고통스러울 만큼 엄청난 좌절을 만날 수도 있고, 다니고 있는 회사가 기업 인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퇴출되는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 성공한 사람들은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바탕으로 실망과 타격을 마주하며 그로 인해 인생의 방향키를 놓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도로변 간이식당에 놓인 둔탁하고 오래된 플라스틱 머그컵과 같다. 머그컵을 한 번 떨어뜨렸다고 생각해보라. 부서지지 않고 그저 튀어오를 뿐이다. 머그컵은 이미 그날 종업원의 쟁반에서 떨어진 적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다시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때마다 다시 튀어오를 것이다. 원하는 대학에 바로 합격해 입학하거나 장학생으로 졸업한 학생처럼 이미 인생 초반에 많은 성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식당에 단단한 머그컵 같은 기질을 키우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들은 실패나 절망을 떨쳐내고 계속 나아가는 법을 모른다. 둔탁한 머그컵보다는 우아한 도자기 찻잔에 더 가까운 것이다. 찻잔은 보기에는 정교하고 아름답지만 역경이 닥치면 산산조각이 나기 쉽다. 두 번째는 행운이다. 이것은 재벌 집안이나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나는 일 또는 복권 당첨을 뜻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행운이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만약 당신이 훌륭한 교육을 받고 좋은 조언을 해주는 스승을 만났다면, 또한 중세가 아닌 지금 현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미 평균 이상의 행운을 확보한 것이다. 게다가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까지 곁에 있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행운하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달리 행운은 편안한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니다. 영국의 여왕이나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에게 본인의 인생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그들 역시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누구도 모든 것을 다 가지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며 행운 또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행운이란 단지 애군을 겪지 않는 것과 같다. 행운은 모퉁이를 돌다가 갑자기 돌진하는 트럭과 부딪히지 않는 것,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미 지구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들 중 한 명으로 태어난 당신이 행운아가 된다는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동장에서 당신과 비슷한 다른 행운아들과 함께 순조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리더십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훌륭한 리더가 있고 그들이 몸담은 환경 또한 매우 다양하므로 좋은 리더십이 무엇인지 하나의 뜻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무엇이 좋은 리더십이냐라는 것보다 무엇이 좋지 않은 리더십이냐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듯하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좋은 리더십이 아닐까? 대표적인 사례로 오로지 수익 창출에만 열을 올리는 리더십을 들 수 있다. 경제적 동물이기만 해서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다. 금고에 돈을 늘리는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의 한참 아래쪽에 위치해야 한다. 일찍이 나폴레옹은
인간이란 한 조각의 리본, 여기에서의 리본은 명예나 훈장을 뜻합니다. 한 조각의 리본을 위해 오랫동안 온 힘을 바쳐 싸우는 존재임을 간파했고 그의 관찰은 옳았다. 위대한 장군은 자, 오늘도 열심히 싸워서 돈 좀 벌어오자 라는 마음으로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지 않는다. 그들은 돈이 아닌 명예와 국가의 안전을 위해 싸운다. 이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행위도 경제적인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는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의 액수를 생각하면서 자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며 소방관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하면서 불붙은 건물로 뛰어들고 사다리를 오르는 것이 아니다. 위대한 리더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타인에 대한 염려와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한 대의이다. 네 번째는 공정함이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나의 철학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인 방편이다. 일단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을 위해 일하는 뛰어난 인재가 있어야 한다. 곁에 있는 인재들을 불공평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대우한다면 그들은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이 그렇듯이 결국 당신의 곁을 떠나버릴 것이다. 만약 그러한 일이 생기면 빈자리를 그들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메워야 할 것이고 최고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최고가 되기를 바란다면 공정함과 관대함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지금까지 살펴본 성공의 4가지 요인을 하나씩 나열하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실제로 살아 숨쉬는 사람에게 이 요인들이 잘 어우러져 나타날 때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하기란 그다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 4가지 요인을 모두 갖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자신을 통제하고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마지막 5번째 요소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5번째는 판단력이다. 이에 대해서는 짧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다. 약 30년 전,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 경영학과 학생들 중 한 명이 장학생 명단에 올랐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것은 그의 학점이 학과 전체에서 상위 5% 내에 들었다는 뜻이었다. 베이커 장학생이 되면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 타이틀이 이력서에 오르는 순간 취업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버드 경영대학의 총명하고 성실한 수많은 학생 사이에서 장학생이 되는 일은 타고난 지능이 높다는 사실 외에도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우연한 실수로 베이커 장학생이 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예외였다. 상위 5%에 들기 위해 받아야 하는 학점은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그의 점수는 그 해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는 다시 계산을 해보았지만 점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분명했다. 이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와 같은 입장에서 처한 이들, 즉 오류로 인해 이득을 취하게 된 사람의 대다수는 아마도 군말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어차피 장학금은 학교 관계자가 주는 거야. 그들은 학점을 계산하는데 도사란 말이지. 그들의 수학 실력이 형편없어서든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든 그건 내 알 바가 아니지. 그 학생은 달랐다. 직접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번 장학생 제도에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제는 아주 조용히 처리되었고 그에게 주어졌던 베이커 장학생 타이틀도 철회되었다.
베이커 장학생은 부모님을 모시고 학생들과 저녁 만찬을 가지는 것이 관례였지만 성적표에서 베이커 장학생들보다 낮은 단계의 성적 우수라는 타이틀이 찍힌 그는 MBA 프로그램의 학과장과 함께 별도의 행사에 참석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는가 싶었다. 졸업식 행사 전까지는 말이다. 졸업식 당일, 경영대학의 학장은 졸업생과 학부모 앞에서 양심 있는 행동을 보여준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설명이 끝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끝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 우리는 그 학생이 충분한 지성과 확신, 그리고 열정을 지녔다고 추측해도 좋을 것이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앞서 말한 성공에서 필요했던 4가지 요인을 모두 갖추었다는 건 역시 의심할 여지가 없다. 먼저 그 학생은 오류가 있었던 장학생 선정에서 매우 실망했을 테지만 스스로 극복해냈다. 사실 그가 하버드 경영대학의 학생이라는 점은 이미 그가 충분히 행운아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직장 선택 시 큰 이점이 될 베이커상을 포기했다는 것은 돈이 그의 주요한 동기부여 요인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는 투철한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주었고 졸업식 날 모든 사람이 그에게 박수를 보내는 장면은 가히 감동적이었다. 밝은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 그렇지만 모두가 박수를 친 것은 그가 맞이하게 될 밝은 미래 때문만이 아니었다. 바로 그의 정직하고 공정한 결정에 찬사를 보낸 것이다.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었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본능적으로 일을 바로잡았으며 보통 사람들을 뛰어넘는 높은 삶의 기준과 방식을 보여주었다. 그의 그부들을 포함한 모두가 다른 4가지 성공의 요인들을 통제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그의 현명한 판단력에 박수를 친 것이다. 앞서 말한 자동차 경주를 다시 떠올려보자. 우리는 자동차 경주에서 강력한 엔진과 성능 좋은 브레이크가 장착된 멋진 차를 향해 박수를 치지 않는다. 박수는 차를 운전한 레이서를 위한 것이다. 정신적 성숙과 함께 타고난 감각으로 힘든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린 주인공. 우리가 신뢰하고 찬양하는 대상은 바로 운전대 뒤에 있는 그 사람이다. 베이커 장학생 사건을 겪은 학생이 당신과 같은 직장을 다니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아마도 그런 용감한 이와 한 회사를 다닌다는 사실, 그가 당신의 동료라는 사실에 매우 뿌듯할 것이다. 그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당신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려고 할 것이다. 만약 그가 당신의 투자금을 관리하게 된다면 혹시나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믿음과 감탄이 돈처럼 은행에 맡길 수 있는 자산이라면 그 학생의 계좌는 실로 엄청나게 불안할 것이 틀림없다. 나는 교수로서 당신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제자들과 당신이 미래에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다. 오만하지 않은 겸손한 지성과 확신, 그리고 성공을 향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삶을 헤쳐나갈 때 강인하고 이타적이며 무엇보다 공정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부디 당신의 위대한 성공이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방식으로 성취되기를. 자작나무 생각. 앞서서 읽었던 분량 다시 살펴볼까요?
헨리 B. 레일링이라는 교수는요, 하버드 경영대학에서 수년간 어떤 연구를 해왔는데, 그건 학생들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연구였다고 했어요. 학생들의 학점, 과목, 모든 변수들을 조사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학생들의 키도 성공하는 데에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거죠. 놀라웠던 건 하버드에서 받은 학점이 이후의 성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런 연구가 사실은 조금 많아서 안 놀랄 줄 알았는데 저는 또 놀랐어요. 그럴 거면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었겠네 싶지 않나요? 이 연구에서 보자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첫째, 학업 성적의 높고 낮음에 연연해하지 말 것. 둘째, 성공, 지능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건 알았는데, 그렇다면 그것 이외에 무엇이 성공을 만들어내는지 파악해서 그 요소들을 잘 조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낼 것. 또 한 가지 대단히 유명했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921년에 루이스 터먼에 의해서 시작된 연구였습니다. 성공도가 가장 높은 그룹과 가장 낮은 그룹을 비교를 해봤더니 그들의 IQ가 거의 동일했다는 거죠. 지능은 성공의 열쇠는 아니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성공도가 높은 그룹에 속한 이들에게 공통적인 두 가지 특성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확신과 끈기였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확신과 끈기가 있었답니다. 지능이 아니고요. 확신과 끈기를 다른 말로 하면 성공에 대한 열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 중요하겠습니다. 확신과 끈기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나? 인생이든 자동차 경주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5가지 능력을 아래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망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루어서 인생의 도처에 놓인 좌절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두 번째, 행운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찾았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생각보다 엉뚱하게 이거였어요. 행운. 조금 있다가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리면서 행운에 대한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이 교수는 행운이란 복권 당첨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좋은 스승을 만나고 중세가 아닌 지금 현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미 평균 이상의 행운을 확보했다는 것. 행운은 편안한 삶을 산다는 뜻은 아니랍니다. 행운이란 애군을 겪지 않는 것과 같다고요. 행운이란 모퉁이를 돌다가 갑자기 돌진하는 트럭과 부딪히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재밌지 않나요? 자, 행운이라는 것은 모퉁이를 돌다가 갑자기 돌진하는 어떤 트럭과 부딪히지 않는 것이, 그러한 것이 행운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리더십입니다. 무엇이 좋은 리더십이냐라고 질문하기보다 무엇이 좋지 않은 리더십이냐 측면에서 생각하면 좀 더 쉽다고 합니다.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의 액수를 생각하면서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가 없듯이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면서 불붙은 건물에 뛰어드는 소방수가 없듯이 말입니다. 위대한 리더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타인에 대한 염려와 자신보다 더 중요한 대의라고 했어요. 네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공정함이었습니다. 이 4가지 요인을 모두 갖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자신을 통제하고,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까? 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5번째 요소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5번째는 판단력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그 베이커라고 하는 학생의 에피소드 기억나시죠? 30년 전에 경영학과 학생 중 한 명이 장학생 명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랬다는 것은 그의 학점이 상위 5% 내에 들었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그의 취업은 보장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중 한 명이 본인이 장학생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는데, 본인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자신의 학점이 5% 내에 들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뭔가 오류가 있었다는 거죠. 이 학생은 담당에게 전화를 걸어서 착오가 있는 결과임을 알려주게 됩니다. 당연히 이 학생은 장학생 타이틀에서 철회됩니다. 그런데 그는 졸업식 당일 경영대학의 학장은 졸업생과 학부모들 앞에서 양심 있는 행동을 보여주었던 학생의 이야기를 했고, 설명이 끝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끊임없는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자, 우리는 그 학생이 충분한 지성과 확신, 열정을 가졌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 학생은 오류가 있었던 장학생 선정에 대해서 매우 실망을 했을 테지만 스스로 극복해냈습니다. 자, 첫 번째 요소였죠. 그가 하버드 경영대학의 학생이라는 점은 이미 그가 충분히 행운아라는 것을 알려줬고요. 두 번째 요소였습니다. 장학생이 되었을 때의 특권을 포기했다는 것은 돈이 그의 주요한 동기 여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네 번째, 공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덕목, 다른 네 가지의 성공 요소들을 통제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그의 현명한 판단력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 경주를 다시 떠올려 볼게요. 우리는 자동차 경주에서 강력한 엔진과 성능 좋은 브레이크에 박수 치지 않습니다. 박수는 힘든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린 주인공, 우리가 신뢰하고 찬양하는 대상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조화시켰던 운전대 위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낭독을 하지 않았던 에피소드 가운데에서 꼭 소개하고 싶었던 글이 있어 자작나무 생각편에서만 이야기 나눠봅니다. 등산이 천직이었던 산업공학 분야의 교수였던 자이쿠마르 교수의 에피소드였는데요. 수십 년 전에 그가 히말라야 산을 등반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와 함께 정상을 올랐다가 하산하던 길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돼요. 대략 3km 정도의 경사면을 따라서 미끄러지게 되고요. 옷은 다 너덜너덜해지고 피부가 어마어마하게 찢어진다고 해요. 피투성이가 되었고요. 말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몸을 일으켜 무작정 걷기 시작을 합니다. 친구는 어디로 추락했는지 모릅니다. 밤낮을 걷기만 했던 그 시간은 끔찍한 외로움과 공포, 뼈를 깎는 듯한 추위와 싸움이었다고 해요.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희미하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고도 해요. 그리고는 작은 오두막 한 채를 찾게 됩니다. 쓰러져 버린 그를 작은 체구의 여인이 음식과 물을 먹여주었지만 말은 통하지 않았고요. 그녀는 부상당한 자신의 몸을 치료할 수는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산 아래의 이웃 마을까지 함께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작은 체구의 여인이 그를 등에 거의 없다시피 해서 무려 사흘간을 걷고 쉬기를 반복해서 이웃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도 병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타고 병원에 있는 큰 마을에 갈 수 있도록 당나귀를 찾아주었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를 도울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녀는 그녀가 보여줬던 친절과 관대함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거절했고요.
오직 그가 안전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인사를 하고 되돌아갔습니다. 이후 교수님은 당나귀를 타고 이틀에 걸친 또 다른 힘든 여정 끝에 병원에 있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안온해 보였던 삶이 실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 처한 환경 역시 한순간에 얼마나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요. 그러면서 또한 이런 생각을 멈출 수 없다고 했어요. 우연에 의해 끔찍한 고통의 순간에서 구출되었다는 사실, 또 산과 산 아래에서 오랫동안 그를 따라다녔던 이것에 대한 생각, 이것은 바로 행운이었습니다. 추락 이후에 길의 방향을 잘 선택한 것이 행운이었고요. 오두막을 발견한 것과 그곳에 주인이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도 엄청난 행운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본인에게 다가왔던 행운은 훨씬 더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본인을 길러줬던 다정한 부모님, 사랑하는 친구들, 이 모든 것들이 행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이룬 모든 성공이 온전히 나만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운정과 행운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러한 성공 안에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행운은 타인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다면 나도 타인에게 이러한 행운을 선물해야 된다라는 깨달음이 그가 그 시골에 학교를 세우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을 평생을 통해 모으도록 했습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삶이 괴로울 때마다 당신이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헌신적인 스승이라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주는 부모를 만남으로써 얼마나 커다란 행운을 받아왔는지를 떠올리고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다고요. 무엇보다 생각지 못한 큰 행운을 만나게 됐다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날 책임감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자고요. 성공은 행운에서 비롯되며 의무는 성공에서 비롯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타인에게 행운을 선물한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 삶의 행운들을 세워보고 그 행운을 타인에게도 전달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잊지 말자라는 자이 쿠마르 교수의 이야기를 끝으로 자작나무 생각편을 마무리합니다. 자, 저는 또 좋은 책 가지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